안녕하십니까, 김용윤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하면서 동서독 사이에 존재했던 접경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전쟁이 남북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만들어내었듯이 독일 분단 또한 동서독을 따라 철의 장막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그 경계지역을 그리네스반트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녹색 띠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통일 이전부터 그리네스반트로 불리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일 이후 지어진 이름입니다. 오늘은 독일 자연보고의 현장인 그리네스반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네스반트는 원래 동독의 순찰로였습니다. 구동독의 땅에 설치된 거주 제한선이었습니다. 폭 50m에서 200m, 길이 1391km, 면적이 176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공간입니다. 동독 주민들의 서동행 탈출을 막기 위해 동독이 철조망을 설치한 곳이었죠. 1961년 동독은 베를린 장벽의 설치와 함께 이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서독과 인접한 경계지역의 모든 숲을 없애버리고 철조망을 따라 100만여 개의 지뢰와 자동 소총, 부비 트랩 등을 매설하고 감시탑 800여 개와 참호를 설치했습니다. 이 순찰로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동독 무장병력에 의해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습니다. 구동독 정부는 국경 인근에 살았던 주민 1만 2천여 명을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철조망이 생긴 후 무려 500여 명이 국경을 넘으려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동독이 조성한 그리네스반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동서독 통일 이전부터였습니다. 분단 당시 동서독은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의 민간단체들이 이 경계지역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서독에서는 환경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이때 이 경계지대에 사는 동식물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76년에는 서독 바이에른주의 자연보호연합 봉사자들에 의해 이 지역에 대한 지도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동독 내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독 환경운동가들은 분단 당시 반동독 정부 인사들로 활동했지만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는 동서독 통일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직후 독일 정부는 정작 이 경계지역의 가치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경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고 철조망을 따라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환경단체가 나서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1개월 후 분트라는 서독에서 제일 큰 환경단체가 동서독의 환경보호 활동가들과 함께 호흡이라는 도시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동서독 경계지역을 그리네스반트라고 명명하고 이 지대를 동식물의 서식지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정부의 호응을 얻기까지는 통일 이후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이 지대에 땅을 소유했던 주민들도 농지로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환경단체, 주정부, 연방정부 간 입장도 서로 달라 갈등을 겪기도 했죠. 1996년에는 연방정부가 접경지역 내 국유지를 사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 조치가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에 대항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환경단체 분트가 이 지대에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후원금으로 그리네스반트 내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한 자연, 동물,
조류보호협회와 각종 환경단체, 환경전문학교 등 30여 개의 조직이 연합하여 그린 에스판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국경지역의 숲을 홍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환경학자들은 국경지역에 머물면서 조류와 동식물의 분포 범위를 연구하고 보호 방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린 에스판트를 통과하여 동과 서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 부설에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환경보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노력을 연방정부가 인정하고 2001년 그린 에스판트 전 지역에 대한 서식지 유형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환경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2005년에는 이 지대 내 국유지를 국가자연유산으로 주정부에 이양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보존과 관광사업 등의 활용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 에스판트는 총 면적의 60%가 수중 생태계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산림과 초원 및 습지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 멸종 위기에 처한 600여 종의 동식물 서식지이자 생태 통로로 변하게 된 것이죠. 현재 그린 에스판트는 독일과 유럽이 중요시하는 생태 네트워크의 척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에스판트에 인접한 지역들도 동식물의 서식지로 포함되어 새로운 보존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구동도 군인의 순찰로였던 경계지역이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가 되었으며 탈출 동독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국경시설물들은 박물관이 들어서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린 에스판트는 명실공히 국가적 생태 네트워크로 살아있는 역사 기념물로 분단의 역사를 딛고 일어선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습니다. DMZ 내 이산가족 면회소와 민족문화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자연공원화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과 함께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을 통해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산디아고의 길처럼 평화의 길로 만들어 세계인이 함께 걷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DMZ를 활용하는 방안은 꾸준히 추진되었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과 남북 협력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회담으로 비무장지대 내 초소 10곳을 시범적으로 철수시키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과 같은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아직 비무장지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무장지대는 독일의 그린 에스판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지역으로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핵협상의 성공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접경지역을 진정한 평화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DMZ가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적 평화와 생태 모델을 만드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통일사의 주요 장면을 살펴보며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